제가 경찰대학교를 목표로 3년간 공부하다가 경찰대 1차에서 광탈하고 너무 열이 받아서 3개월간 수능 볼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재수하려고. 그런데 찍은 게 막 맞아가지고 수능을 비교적 잘 봐서 대학을 안 가기는 그래서 가게 됐고, 제가 간 대학이나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전혀 없는 대학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많이 놀았어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제가 수능을 잘 본 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제가 만약에 수능을 못 봤다면 재수를 했을 거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경찰대학교, 제 꿈에 그리던 경찰대학교를 가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오히려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는 저희 기억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간이 20대가. 제가 계속 인생을 거꾸로 간 시기가 20대거든요. 10년을 그렇게 거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부터 정신 차려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재수, 삼수, 사수 굉장히 지지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 가면 CC 했다가 헤어지면은 바로 휴학이에요. 진짜 다닐 수가 없어. 가던 곳이 모두 추억이에요. 어차피 1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차고도 넘죠. 2년, 3년 다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원에는 장수생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교대 졸업자, 그 다음에 아무튼 자기의 뒤늦은 꿈을 위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비교를 자기가 지금 자기 친구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비교하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포지션이 좋은 포지션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수능을 잘 봐서 줄 긋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잘 본 게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경찰대학교 해설은 수학 선생님 하고 나서 처음 해봐요. 사실 이거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때 제가 봤던 난이도보다는 약간 쉬워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쉬워졌어요.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이제 일반인의 두뇌로는 접근이 좀 어려워. 그런 문항들이 다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경찰대학교 이번 2023학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보실게요. 1번에 일단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넓이가 5루트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가 5루트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할 때 5 이렇게 지우고 사인 A를 넘겨주면은 2분의 3을 3분의 1로 넘겨주면 3분의 2루트2가 되고, 코사인 A도 바로 써주면 코사인 A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변 BC의 길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변 BC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9와 25 더하니까 34고 없어지니까 34에서 10을 빼면 2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4, 2루트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A는 3분의 2루트였으니까 예분의 예를 하면 여러분 지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3분의 1번인데 이렇게 길어요. 3분의 2루트 2분의 2루트 6. 그러면은 없애고 루트 2분의 3루트 6이 됩니다.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3루트 12가 되고, 이거는 2루트 3이니까 6루트 3이 돼요. 그러면은 지름이 3루트 3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3루트 3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자, 이렇게 1번이 넘어가고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틀린 사람이 꽤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으로 해서.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시간을 보통 저는 2번이라서 틀렸거든요. 시간을 물어보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위치를 물어봤고, 그래서 대입을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2일 때의 위치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넣으면은 24에서 시간이 2일 때의 위치, 어쨌든 답이 4번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넘겨볼게요. 3번. 자, PQ와 QR의 8대3의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PQ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에서 여기 점에 Y좌표를 뺀 거라서 4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QR은 여기에 A를 대입한 거에서 여기에 A를 대입한 거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게 8대3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여기에서 여러분 3번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수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여기에서 식으로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차라리 대입을 밑에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문제 풀 때. 정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부터 대입해보겠죠? 자, 한번 보세요.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돼요.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가 됩니다. 그쵸? 3이 되나? 그래서 어쨌든 2대 3이 돼서 8대 3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2를 대입하면 3번에 2를 대입하면 바로 8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의 A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는 계산이 복잡해서 잘 안 되고 거기에서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잘 알아두세요. 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지금 여기에서 로그 A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그 부등식과 로그 방정식의 기본은 밑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를 밑을 A인 로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초가 부족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밑이 그러면은 A인데 밑은 지금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당연히 얘가 2 이상의 자연수였으니까 밑이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도 부등의 방향을 안 변합니다. 그러면은 B가 2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A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B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4개가 나와요. A에 3을 넣어보면 B는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9개가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그 다음에는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에서 54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4, 9, 16, 25 이렇게 더하면은 41, 50, 54 여기까지가 54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소 A, B에 대해서니까 지금 2,1부터 5,25까지는 거죠. 그래서 A가 5고 B가 25.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여러분 5까지 간 거겠죠. 그래서 답은 35가 되게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5번 문제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아예 문제 자체를. 왜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줘야 돼요. 꼭 외워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또 건드려줄 수 있어요. 정적분이 나오면 평행이동을 먼저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은 x-1을 x로 바꾸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돼요. 왜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 0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2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알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다?
기함수, 우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 떨리면 3점짜리로 나왔을 때 fx 구해놓고 x 대신 x-1 박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를 이게 판에 이게 머리 그리듯이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볼게요. fx는 사치 함수인데 1에서 극값 2를 갖고 fx가 x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 x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0에서 3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1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게 1이에요. 그러니까 1,2에서 극소를 가지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림상 이게 그렇게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율 관계를 알면 편한데 여기서 이 비율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3대 1이 돼요.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fx는 a x 세제곱 x-3분의 4라고 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f2를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서 이게 2가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6으로 여기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6x 4제곱 플러스 계산하면은 8x 세제곱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알잖아. 홀수 부분이기 때문에 홀수 차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계산하면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볼게요. 6번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 여기서 코사인 값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은 언제 0이냐면 2분의 홀수 파이일 때 0입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홀수가 될 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a-b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도 경찰대뿐만 아니라 평가원에서도 이거 중요하거든. 그냥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건 무슨 말인지,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럼 뺐을 때 홀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홀수가 되거나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이거나 아니면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4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 4이면은 그냥 곧바로 16이 되면서 13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절대값이 1, 2, 3, 0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제 0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a가 홀수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마이너스 2, 0, 2 세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는 12가 되니까 4는 안 되잖아. 어차피 이거 똑같아. 이렇게 1이어도 똑같겠죠. 1이어도 똑같고 3이어도 똑같고 그럼 여기서 12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a가 짝수예요. 그럼 a가 짝수이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3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4니까 여기에 홀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4개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개, 4개, 4개가 돼서 12개가 됩니다. 총 24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코사인의 값이 0이 될 때는 2분의 홀수 파이, 그래서 a-b가 홀수인 걸 이용해서 뒤에 거를 먼저 봐야 돼요. 뒤에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걸 보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7번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주관식 24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개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집중해서 봐주고 이따 24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이 문제랑 풀 때 상관없지만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y축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봐주면 됩니다. 어쨌든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1과 마이너스 1, 최고차의 수가 1이랬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갖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당연히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fx가 9x 플러스 9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 이 왼쪽에서는 모두 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등호가 있다는 거는 접선을 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9x 플러스 9를 뭐라 그럴까요? 약간 순진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접할 때를 가정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f'x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고 그는 마이너스 1과 1을 가지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는 도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9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9x 플러스 9라는 거는 막연해 보이지만 미분계수가 9인 x값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고 x제곱은 4가 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x가 2일 때 겹치게 되면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항상 직선이 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2는 고려할 수 없고 파이팅이야. 여기 마이너스 2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밑에 있냐면 여기 만나는 여기 이점까지인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고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x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좋아요. 이걸 x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x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 직선은 변곡점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케이? 직선은 변곡점의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에서의 변곡점의 위치가 0이었죠. 그러면은 여기 함수에서도 변곡점의 위치는 0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 극소값을 갖는 거는 2가 될 거고 똑같이 벌어지니까 여기 값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a가 4까지는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계산이 필요가 없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 차함수에서 직선이 변곡점의 x값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두 번 사실 그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이야. 지금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이 문제는 제가 푼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산술기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 피드백이 필요 없다 했냐면 수능 과정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가 필수적인 어떤 걸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풀어주는 걸로 하면 여기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r이 64니까 64의 제곱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원 위의 점이 a, b니까. 자,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이거를 이거를 루트를 바꾸면 제곱으로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a제곱
B제곱이 64였으니까 절대값 AB의 최대값은 3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안에 3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제곱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AB는 2분의 64의 제곱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64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64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2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1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도 마찬가지. 9번도 확률과 통계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근데 확률과 통계가 아니신 분들은 피드백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로그 fx는 1대1 함수가 아니다고 되어 있고 밑에 걸 읽어보면 f1과 f2와 f3을 더하면 이걸 연결하면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함수 값을 더하면 12인 거죠. 이건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맥시멈이 15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15니까 12가 되는 거는 별로 갈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을 읽어보면 F4와 F5를 곱하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만족하면서 1대1 함수가 아닌 거를 세주면 되는 거예요. 집중.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확통 문제야. 좀 약간 이상해. 그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4, 4, 4 그 다음에 3, 4, 5 그 다음에 2, 2,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4, 4, 4 2, 5 고맙다. 아직도 틀렸어요? 맞았죠? 괜찮죠? 네. 아니 방금 제가 이거 틀린 거 약간 눈빛 이상해서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4, 4, 4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얘들이 총 3개가 같아졌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걸 이 하나만으로 만족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봐봐. 4, 4, 4로 한 번에 3개가 똑같은 데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얘를 셀 때는 이 가는 생각하지 않는데 1대1 함수가 이미 아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르가 된 거고 여기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F4 곱하기 F5가 1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F4가 5일 때는 그냥 세는 거야.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얘는 1, 2가 되고 그 다음에 F4가 4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1, 2 F4가 3일 때는 1, 2, 3 F4가 2일 때는 1, 2, 3, 4, 5 F4가 1일 때도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총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5개, 5개, 3개, 2개, 2개니까 총 17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7개가 모두 얘는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면 1대1 함수가 아니면서 지금 다 배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7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실게요. 3, 4, 5로 갔잖아요, 얘가. 그럼 3, 4, 5로 가면 이 밑에서 1, 2로 가거나 2, 1로 가면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그때. 다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때 여기서 만약에 2, 1로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2, 1, 3, 4, 5 이런 식으로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2, 1과 1, 2가 안 돼. 그러니까 17개 중에 15개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위치 배열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위치 배열하는 방법이 3팩, 6가지야. 그래서 6 곱하기 15가 되면서 9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 5, 5 이것만으로 1대1 함수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다 선택해도 됩니다. 이거 위치 배열하는 건 3가지고 3 곱하기 17이 되면서 이게 51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58,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확률과 통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형적인 확률과 통계 문제라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는 학생은 틀려도 피드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0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 잘 안 그리는데, 이 경찰대학교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4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2,8을 꼭지점으로 하고 0을 대입해보면 4가 돼서 이 모양이 그대로 얹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대칭 관계예요 지금. 그쵸?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왜 대칭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봐서 대칭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 얘랑 얘는 처음부터 0,4에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얘랑 얘를 더해볼게요. 넘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8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에서 2를 더한 거랑 어떤 수에서 2를 뺀 거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0,4의 대칭이라고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y는 mx 플러스 4 y는 mx 플러스 4는 항상 0,4를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정적분을 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넓이랑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금방 구하면 되는데 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어디서 만났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없어지면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6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여기니까 그럼 2분의 최대 차항의 개수가 6분의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6의 세제곱 하면은 36이 되게 됩니다. 야, 뭐야? 지금 6분의 잠깐만 6분의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여기 0이니까 6의 세제곱하면 36 아니야? 맞지? 그러면 36 하니까 72가 되게 돼요. 제가 지금 그 한 단계 앞서서 풀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근데 72가 답이 없어서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H1도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H1을 그려보면 여기 H1이면 여기가 마이 플러스 X 플러스 4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돼서 플러스 4는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또 더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6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럼 2분의 9. 그럼 더하면은 9가 돼요. 그래서 72랑 9. 왼쪽이 72, 오른쪽이 9. 더하면 3번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 3점짜리의 마지막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핵펀치로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네.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작정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때는 치환이 좋습니다. 알겠지? 자기가 이 식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치환이 좀 좋아요. 그러면 제가 치환해 볼게요. 어떻게 치환할 수 있냐면 루트 3n 플러스 2를 x a라고 치환해 볼게요. 얘를 a라고. 그 다음에 루트 3n 마이너스 2를 b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얘랑 얘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가 되고요. 여기 오른쪽이 중요한데 이 6n-1은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더하면 3n 플러스 1과 3n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니까 6n-1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떠오르면 당연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이해되죠? 제가 쓰는 거 오케이? 얘를 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인수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당연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거는 3n 플러스 1에서 3n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이게 3으로 바뀌게 됩니다. 3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3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 차이가 3이고
그래서 이게 소거되는 유형으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쓸 때, 지금 여기에 쓸 때 3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 거죠. 나중에 이제 a, b는 바꿔주겠지만, 그럼 3분의 1은 바꾸고 3분의 1은 밖으로 빠집니다. 3분의 1은 밖으로 빠지면서 대입을 시작해 가는 거죠. 1부터 16까지 넣으면서 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지금 3분의 1 밖으로 빼지면서 이제 없어진다고 중간에. 그래서 16 대입한 거에 앞에 거랑 2를 대입한 거에 뒤에 것만 남게 되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까지 해보세요.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했어. 이거 엄청 중요해.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원의 방정식 할 때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한동안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접한다의 기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고 이거는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특히 곡선과 원이 접할 때 그 접점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자,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하면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 이외의 점과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의 점이 곡선 위에 P가 움직이고 원 위에 Q가 움직일 때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근데 항상 최소 거리는 도형 간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점을 먼저 설정하면 여기를 T, 뭐 FT라고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쏴요. 그럼 원의 중심 사이에 이 거리, 그 기울기가 있겠죠? 그럼 이 기울기와 수직이 되는 이게 지금 접선이고 원의 접선. 그 다음에 이 접선과 평행하는 접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접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기울기와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미분계수를 갖는 x값. 거기가 바로 여러분 최소값을 갖게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1, 0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원을 그려 나가는데 이 2차 함수와 만나게 되는 반지름의 길이의 최소값을 궁금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접하는 걸 구하는 거고 대신에 여기가 원의 중심이 아닌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의 중심이 지나서 마지막에 맞닿게 되겠죠. 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접점과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가운데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접한다의 문제는 제일 먼저 접점 설정부터 있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완전히 왜냐면 단원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접점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t,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는 얘와 원의 중심 사이의 기울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연장선에 있는 18, 마이너스 1까지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8 마이너스 t 분의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이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이 기울기에 수직이 되는 기울기. 그 수직이 되는 기울기니까 여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t 제곱분의 18 마이너스 t가 바로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떤 기울기냐면 2차 함수에서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요.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2t가 되니까 2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t제곱 곱하면 2t 세제곱 플러스 t는 18이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저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2 집어넣으면 그냥 그럴 것 같은 거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2라서 18이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고 y좌표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3과 18,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원의 지름이 되고 최소값. 그때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8 빼기 1을 하면 16이고 16이 제곱은 25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4니까 4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272가 되고 루트 272가 돼요. 자, 그럼 루트
272를 뭐라죠? 간단하게 한 다음에 반을 나누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굉장히 고마워. 나 지금 속으로 지금 감동 많이 하고 있어. 진짜 난 사실 오늘 수업 분위기가 걱정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스캔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가 그냥 가볍게 풀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풀었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좌표 표면 유의점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 하드코어 과정인데요. 그냥 거의 이거 정복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좌표 표면 유의점 A, B에서 y는 x제곱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온다, 접한다의 문제가 나오면 접점 설정을 맨 처음으로 합니다. 항상 그게 첫 번째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접점을 t, 왜냐면 뭐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접점을 t, t 제곱이라고 두는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면 y-t 제곱은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은 2t x-t가 t, t 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a, b에서 접선을 그려댔으니까 이 접선은 역시 x가 a이고 y가 b일 때 등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면은 b-t 제곱은 2t a-t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금 미지수가 3개 있습니다. 미지수가 3개 있으니까 식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분의 37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자, 한 가지의 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조건을 쓰지 않았죠?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점끼리 곱했을 때 t1과 t2의 미분계수는 2t거든요. 그래서 2t1 곱하기 2t2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t1과 t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여기 이 1번식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t1과 t2입니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b의 값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값을 알아낸다면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끝까지 가보면 여기 보시면 b-t 제곱은 우변을 지금 전개하면 2at-2t 제곱이에요. 다 넘기면 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얘의 두 근이 t1과 t2예요. t1과 t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대입하면 16분의 1이 되고 넘기면 16분의 36이 되면서 4분의 9의 제곱, 4분의 6의 제곱,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게 지금 이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씩 연립하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 답까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볼게요. 14번.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컨닝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걸 하는데 진짜 빨라. 선생님 컨닝했던 얘기 나중에 방송 끄고 해줄게요. 불명예스러운 과거야. 자, 어쨌든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왔구나. 뭐가 왔냐면 여러분 무한대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환을 해야 되고 치환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를 h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x를 h분의 1로 바꾸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h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x가 아닌 h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거 지우고 바로 밑에다 써볼게요. 지우고 바로 밑에다. 그러면 x는 없어지고 이거 지운다고 이렇게 안 없어지죠? x 이렇게 지우고 여기 h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의 k승 h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는 3의 k승 h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도 3의 K승을 곱해야지 대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집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K승을 곱했으면 또 다시 여기다 곱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뭐 FA 플러스 PH 플러스 FG 마이너스 QH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으로 나오니까 당황했을 건데 fx, gx가 hx인 거야. 이 함수 자체를 가져요. 곱함수. 그러면은 여기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f1 곱하기 g1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1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당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던 식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fx 플러스 뭐 ph 마이너스 fx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두 개가 좋아. 이제 그 쓰러져가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곱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걸 완성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fx,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넣어준다는 거 알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F1, G'1, F'1, G'1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돼. 그러면서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사실 여러분 15번은 집중해야 돼. 잘 봐봐. 부탁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내신을 보면 내신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킬러 문제가 나와야 돼서 이런 문제를 내신에서 보는데 수능에서는 극한과 연속에서 아주 어렵게 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요. 근데 이 문제 내면은 약간 그 신유형이 될 수 있어서 신유형 아닌 신유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 S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정삼각형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개의 심이 일치하는데 삼심일치,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심이 되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1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준다면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의 성질도 갖고 있으니까 내심이면서 동시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또 긋게 되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어도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이런 그림으로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 삼각형 위의 점 P와 원 S의 거리가 T인 점 P의 개수를 FT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F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K의 개수를 구하라. 한마디로 그냥 문제에서 F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원위의 점과 그러니까 점 P와 원 S의 거리는 제일 짧으면 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왜냐면 이거를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 삼각형 위에 있는 점과 원의 거리가 가장 짧으면 몇이 됩니까?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P고 그 다음에 원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P라면 여기서 원 S의 거리는 0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리가 0이 되는 거는 지금 T는 여러분 여기 변수가 중요한데 T는 거리예요. 이게 점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리가 0이 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야, 왜 이래? 빨리 말해줘. 그렇죠.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일 때는 3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0보다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제일 길면 몇이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삼각형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제일 길면 몇이야? 그럼 여기 아니겠어? 여기? 아니 그렇게 안 보여? 여기가 제일 길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 위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를 빼면 돼요. 잘 들어. 지금 그때 우리 거기 어디지? 상하나비 시험에서도 나왔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과 거리 측정할 때는 항상 중심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위의 점에서 삼각형까지의 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삼각형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마디로 반지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1이라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삼각형까지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어디냐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중심에서 삼각형까지 가장 많이 떨어지면 몇이야? 2잖아. 왜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 여기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이 삼각형까지 여기 2보다? 없잖아. 2에서 반지름 1을 빼면 1입니다. 그래서 1일 때에 이 길이가 1이 되는 점도 몇 개가 있어요? 고마워요.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과 1 사이가 되면은 약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몇 개가 나오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0과 1 사이의 수들은 약간 그 최소값과 최소값의 사이의 수들은 대칭을 이루면서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부채살 펴지듯이, 네? 그러니까 6개가 되게 됩니다. 이게 FT의 그래프. 자, 그러면은 T는 K에서 불연속인 K 개수는 2개이고요. 그 다음에 1 좌극한일 때는 몇 개가 나오면 6개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와 6을 더하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수생들은 이 그 극한과 연속에 대한 이 도형 활용 문제를 풀어본 지 한 2년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학생들은 풀어본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건 재수생이 불리한 문제. 굉장히 불리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극한과 연속에서의 도형의 활용 좀 신경 써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로. 알았죠? 부탁드립니다. 자, 넘겨볼게요. 16번.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좋은 문제냐면 쉬운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국어 문제라서 여러분들을 막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A2를 먼저 구해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은 미지수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에서 n이 미지수라서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걸로 문제를 바꿔봐요. 왜냐면 A1도 못 구하는데 내가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 걸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크게 그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슉 이렇게 여기 1이에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정사각형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점 A, B는 내부에 있는데 여기 내부에 있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내부에 있는 점이. 그런데 그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n이 1이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봐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에서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어디 있겠어? 내부에서 가장 쉽게 선택해봐. 그럼 어디 있어? 여기겠지. 그치? 맞잖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내부의 점이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최소인가요? 지금 문제의 답은 뭐냐면 이 내부의 점에서 정사각형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먼저 컨택하니까 여기서 2분의 올라가면 여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 최소값은 이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부의 점에서 최소값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한 가운데에 있을 때, 여기 한 가운데에 있을 때 최소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A1에서 내부의 점의 위치는 여기 이 한 가운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자, 봅니다. 그러면 여기의 점의 좌표는 지금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지금 0부터 1까지 0,0, 1,0, 1,0,1이니까. 자, 근데 A가 2의 K승분의 1이고 B가 2의 M승분의 1인 자연수 KM이 존재한다라고 한 거죠. 요소에 계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A1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해줄게요. 이거는 이 A1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데 이 좌표랑 이 좌표는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된다.
그건 이제 A2를 구해보면 바로 나와. 자, 가자.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2를 대입해보면 최소값이 4분의 1이에요. 자, 최소값이 4분의 1이 내부의 점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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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개의 점 위에 위치하게 되면 정사각형 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동의해요. 그냥 듣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데. 자, 여기 봐봐.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이지? 그러면은 여기의 점은 4분의 1, 4분의 1이고 여기의 점은 4분의 1, 4분의 3이고 여기도 맞죠? 여기도 보면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4분의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8개 같잖아. 근데 8개가 아니라 이 점은 반드시 2분의 1의 거듭제곱과 2분의 1의 거듭제곱의 형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4분의 1, 4분의 3은 4분의 3이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분의 3을 띈 이런 점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여기는 y가 4분의 3, 여기는 x가 4분의 3. 그러면 이 3개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2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볼게. 이제 가자. 전설의 시작. 갑시다. 그러면은 8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지금 다 자르면 돼. 그런데 이제 알 거야. 뭐냐면 이쪽 사이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8분의 3이나 뭐 8분의 5나 8분의 7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2분의 1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좋아요. 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5개를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싸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고의 치는 이 다가 됩니다. 그래서 A1은 1, A2는 3, A3은 5 이렇게 홀수로 가니까 홀수끼리 다 더하면 몇 개가 되냐면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였으니까 1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 조건이 약간 판별하기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 꼭 해보시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야. 저격이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나중에 읽어줘야죠. 지금 다 안 풀었죠. 이 문제를. 거의 안 푸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fx가 sin a 파이 x 플러스 2b 일단 여기서 이거 그리려고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돼요. 가 있다. 집합 x바 로그 2fx가 정수가 된다. 로그 2fx가 정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겠지만 fx가 2의 k제곱이 돼야 된다. 2의 정수제곱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 라인을 그리면서 2의 k제곱과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8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랑 2, 4, 8, 16 이렇게 그었더니 8개가 만들어진다면 오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여기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이렇게 a 파이 x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런데 이거를 좀 추천하는데 뭘 추천하냐면 지금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경찰대 시험이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시험에서만 통화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A 값의 합인데 자연수 여러분들 제일 큰 게 24거든요. 네? 맥시멈이 24인데 1부터 7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28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만 대입해보면 안 나와. 이거 문제는. 요즘 독특한 문제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넣으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주기는 좋아요. 요거의 주기는 a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무지게 여기다가 0을 만들고 여기에 a 잘 보세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0과 a분의 2까지 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고 최대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최대값은 1 플러스 2b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말. 이게 1 플러스 2b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미치겠네. 어차피 망한 건가요? 자, 제발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b고 이 가운데의 선이 뭐가 되냐면 2b가 돼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여기에 2의 거듭제곱인 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그럼 2의 거듭제곱인 선은 어떻게 되냐면 2, 4, 8, 16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몇이죠? 여기랑 여기 차이가 2예요. 그러니까 2, 4, 8, 16 이렇게 그을 수가 없다고. 쇼부가 나는 거라고. 여기서는 여러 개를 그을 수가 없어요. 8개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개 선을 그어가지고 8개를 만드는 게 전혀 아니야. 자, 그리고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fx에다가 2의 k승인 상수함수들을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겨우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b는 자연수니까 얘의 최소값이 뭐냐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이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1과 3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해됐나? 자, 여러분 어쨌든 이건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건 좀 독특하다. 여기다가 여러 개를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 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의 최소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4분의 1 그어봤자 안 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답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파이 x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 바퀴를 이렇게 됩니다.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1까지 그리래요. 아직 0부터 1이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2의 k를 그렸을 때 여러분 갑니다. 네? 좋아요. 2의 k를 그렸을 때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어요. 2의 k를. 여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분은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단 b가 1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b가 1일 때는 2의 0승도 그릴 수가 있고 2의 1승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양방으로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1인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b가 1인 상황을 보면 왜냐면 여기서 b의 제약이 없어. b는 어떤 수가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b에다가 2를 넣어볼게.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3이 돼. 그랬을 때 2의 k제곱은 여기 2의 1승과 여기 2의 0승비를 이렇게 올려. 고마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a분의 2가 아니라 1로 바꿔볼게.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 선에 8개가 오려면 어떻게 주기를 가져야 되는지 그려볼게요. 갑니다. 경계값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가면 몇 개 만났죠 지금? 고맙습니다. 몇 개 만났죠 여러분? 10이 됩니다. 몇 개 만났죠? 좋아요. 3개 만났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몇 개 만났죠? 고마워요. 2개 더 있으니까 5개입니다. 그럼 앞으로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여기도 없애야 되잖아요. 7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8개가 완성이 된 거야. 지금 이 A를 구해야 돼. 오케이? 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A를 구해보면 이건 주기가 몇 번 가냐면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반. 그러면은 자, 2.5 주기인데 주기가 A분의 2니까 2분의 5 곱하기 A분의 2가 1이 되는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A가 5라는 걸 알았어. 야, 이러면 다 푼 거야.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 딱
이거는 이제 풀었구나. 왜냐면은 A가 5일 때 이렇게 오게 되거든. 그럼 선생님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범위를 갖게 되지 않나요? 뭐 어떻게 범위를 갖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범위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그 범위를 가진데 그 범위가 뭐냐면 5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선생님 직접 구한 거예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6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5만 포함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거는 1, 2, 3이었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제가 2, 3, 4, 5를 그려볼게요. 3, 4, 5 그럼 왜냐면 선생님이 왜 1, 2, 3 했다가 2, 3, 4는 안 하나요? 느낌이 오겠지만 그럼 그러네 2, 3, 4도 해야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2, 3, 4는 이제 밑에서 만나고 위에서 만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는 서로 다른 애에서 제외되다가 사실 선생님이 1, 2, 3 하고 3, 4, 5 하고 바로 답 나와서 바로 넘어갔는데 2, 3 여기서 핵심이 서로 다른 모든 A 값이잖아. 그러니까 1, 2, 3, 2, 3, 4, 3, 4, 5 여기 계속 해볼 필요는 없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왜냐면은 이게 2차이 나는데 동시에 겹치니까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서로 다른 A 값은 그게 안 나온다. 여기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2, 3, 4는 B가 자연수여서 안 됩니다. B는 자연수가 안 됩니까? B가 자연수라서 2B가 3이 안 되잖아요. 아 지금 여러분 그 핵심적인 말이 나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3, 4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여러분 마이너스 1 플러스 2인데 이게 2가 되면은 B가 2분의 3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답이 5와 7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왜 안 되냐고 말하면 3, 4, 5 다음에는 진행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여기가 8이고 여기 7, 여기 9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 달라진 거고 A값에는 영향을 못 끼칩니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까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안 되면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고마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0으로 나눠져 있는데 gx가 이렇게 된다. gx의 최소값을 구하라. 바로 달려가면 됩니다. 뭘 달려가면 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g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x가 껴있으니까 약간 민감하게 다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다는 말 수 있어요. 양은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gx를 다시 한번 써주면 2x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분을 할 건데 안에 x가 있을 때 미분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고배 미분으로 지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미분을 해보면 g'x는 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2x fx 마이너스 fx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가야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와 0부터 1까지의 fx가 다릅니다.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는 상관 안 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다 0 돼요. 그러니까 gx는 똑같이 1보다 클 때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인 거지. 마이너스 1과 0 상황, 그 다음에 0과 1 상황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접근하면 뭘 접근하면 되냐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t를 접근하는 거예요. 1 플러스 t를 접근하면 t 플러스 2분의 1t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x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G'X의 그 식이에요. 자,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 여기가 바뀌게 되죠? 지금 1-x니까 1-x 적분하면 t-2분의 1 t제곱 t-2분의 1 t제곱 여기에 빠졌네요. 이게 여기 지금 -1부터 x까지 여기도 -1부터 x까지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1-x -1-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고맙습니다. 진짜 감동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근데 저는 넘어갈게요.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왜냐면은 식은 다 써놨으니까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G'X 그래프 그려볼게. -1 전에는 0이고 -1과 0에서 밑으로 가게 돼. 이 그래프를 이거 지금 하면 G'X가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으로 가게 되는데 위로 볼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0이야. 자, 그럼 G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Gx의 최소값은 G'X를 보면 Gx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1부터 0까지는 아래로 움직여. 그러다가 0부터 1까지 다시 위로 반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넓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G-1이 0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백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나오는 답이 2번인 겁니다. 지금 여기 얘를 요거를 전개해서 -1부터 0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값은 -3분의 1이거든요. 얘랑 여기 선생님 여기는 왜 안 해주나? 여기 하면 올라가 버리니까 최소값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음의 부분만 적분한 게 최소값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대략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의 설명이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이제 저 혼자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문제 자체를.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봤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집중해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먼저 fx의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fx의 차수가 안 나와 있고요. 근데 왜 최고 난이도 문제냐면 fx의 차수의 최소값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차수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몇 차 이상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gx가 뭐냐면 y축에 대해서 fx를 대칭 이동한 거니까 gx는 f-x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gx가 3을 인수로 가지면 3을 근으로 가지면 fx는 -3을 근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됩니다. f가 3을 근으로 가지면 g는 -3을 근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됩니다. 약간 그 대칭인 그런 관계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을 봐주면 항상 이쪽도 동시에 봐줘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은 가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f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명심해야 될 게, 야, x-1의 제곱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갖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계속 이 문제를 읽을 때. 그냥 좋다고 f1은 0이니까 오케이, x-1만 갖겠네가 아니라 x-를 몇 번 가지는지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읽어볼게요. 나에서 x가 3으로 갈 때 일단 분모가 0이 되죠. 확실히 분모 0이 되죠.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 그러니까 fx는 x-3을 인수로 갖겠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x-3을 몇 번 가질지가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가와 나의 차이가 있는데 가에서는 그냥 존재한다고 했는데 나에서는 k라고 존재하고 대신에 k가 0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x팩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다를 읽어보면 -3으로 갈 때 이제 완전 헤드샷이 나오는데 -3으로 갈 때 예분의 1이 무한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분모가 0으로 하니까 이 말은
G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그 상위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F 마이너스 X가 GX죠. 중요한 부분. F 마이너스 X가 GX죠.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이 우변은 그냥 G 프라임 X가 되는데 여기에는 미적분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화통분도 계시고 기하분도 계시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은 미적분만 배우기 때문에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라는 게 너무 편하게 나오는데 화통이랑 기하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적분을 안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보시면 fx의 y축 반대가 gx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fx라면 여기가 gx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gx라면 이쪽 부분이 fx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냐면 반대로 돌리면 이 a가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a일 거고 여기의 미분계수랑 같으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같지 않고 대신에 절대값은 같은데 반대로 부딪히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 관계는 뿔마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뿔마 관계니까 내가 G'A를 구하면 G'A는 F'A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라는 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 부분. 그런데 미적분을 배운 학생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그런 문항이긴 한데 어쨌든 몰라도 알 수 있다. 그럼 G'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실 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안 나오면 왜냐면 어차피 0이니까. G' 마이너스 3이 0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는 F' 3이 0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자, 이거 지울게. 다 의미 없으니까. 자, 여기 나에서 F3이 0이니까 F3이 0과 F'3이 0이면 이거는 빼박으로 여러분 X-3의 제곱 2차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그러니까 왔어. 그럼 fx는 x-1은 일단 한 번 갖고 있다고 하고 x-3을 두 번 갖고 있다고 하면서 최고차항 기수는 모르는 약간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봐. 이게 되는지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자 gx는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겁니다. 파이팅.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냥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면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분모입니다. 자 분자는 아까 말한 대로 k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분모는 x-3이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분자는 x-3의 제곱이 되니까 한 번만 지워지면 분모에는 더 이상 x-3이 안 남아있는데 분자에 x-3이 남아있으니까 x를 3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는 거에 위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분모에도 x-3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봐. 정신 차려봐. 자 분자에서는 x-3의 제곱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분모에서 x-3을 꼭 두 번 갖고 있어야 얘랑 없어지면서 0이 아닌 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가 x-3을 가지려면 분모가 지금 gx인데 분모가 x-3을 한 번 더 가지려면 분자는 자동으로 얘의 마이너스를 실은 맞죠? 얘가 3을 근으로 가지면 얘는 뭐를 근으로 간다고?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에 동시에 x 플러스 3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3, x-3, x-3의 제곱이 없어지면서 x-3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가 뭐 더 크고 여기도 더 씌워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차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두 번 씌워주고 여기를 뭐 세 번 씌워주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에서는 최고 차항이 아니라 차수가 낮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이거는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4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수의 최소값은 m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없애주면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k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도 한 번 없앱니다. 자 3을 넣어볼게요. 자 3을 넣어보면 여기 6이고 여기 2라고 해주세요. 뭐 마이너스 지금 그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 그 다음에 여기 3을 넣으면 2 해서 12분의 1. 그러면은 4와 12분의 1을 더하니까 12분의 49가 답이 됩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여러분들 다시 해보면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x-3의 제곱이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에도 있어야 되는데, 분모가 3을 인수로 gx 갖게 되면 분자는 x 플러스 3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양자로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20번 문제 뭐 열심히 해봐야 되고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진짜 빨리 가볼게요. 자 시그마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거를 통째로 묶어야 돼.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를 통째로 묶어서 일반항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시그마 옆에 있는 일반항을 내린 거니까 오른쪽에서는 n을 대입한 거에서 n-1을 대입한 걸 빼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식을 빠르게 적고 a5는 양변에 5를 대입해서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a1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2니까. 그럼 바로 나오는 거고, 5를 넣을 때는 이상하게 푼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거 여러분 평가원 기출에도 자주 나와요. 시그마 옆에 복잡할 때 그 복잡한 걸 전부 일반항을 내리고 오른쪽에 n을 대입한 거에서 n-1을 대입한 걸 빼주면 바로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n이 주인공이 아니라 2n-1분의 an이 주인공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22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나 군대 뭐 이런 쪽은 뭐 저 같은 이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나 이런 정수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입해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적절한 이거를 로그 A, 로그 B로 연관시켜서 푸는 그런 것보다 A랑 B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이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아름다운 그런 지금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로. A 100, B 100, C 50 대입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럼 선생님 너는 왜 하필이면 A, B에다가 100 넣고 있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A, B, C가 기본적으로 10의 거듭제곱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풀 때.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완전 말이 됩니다. A, B, C가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미 여러분 만약에 A가 만약에 3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로그 2, 3 나오면 로그 3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약간 정수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죠. 근데 그러면 C는 50은 왜 넣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2로 쪼갰고 얘는 2로 쪼갰는데 얘는 안 쪼갰죠. 네? 그거 여러분들 근데 넣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A가 100, B가 50, C가 100이야. 어쨌든 100, 150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주관식은 확실히 좀 쉽게 나오고 있는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2를 넣어보면.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블록하면서 축이 1인데 1 왼쪽에서 이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fx의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게 f3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꼭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꼭지점이 이미 여기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훨씬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최소값이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서 그 다음에 1,-1이 꼭지점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fx가 돼서 그 fx에 f3을 대입하면 나오는 게 23번의 답이 됩니다.
24번.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라 식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24번이랑 아까 몇 번이랑 맞다 했잖아. 7번이랑. 자, 여기 잘 봐.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얘를 일단 a 사인 제곱 x를 바로 코사인 x t로 치환했습니다. 저 코사인 x 바로 t로 치환했고 그거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전부 전개를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at 마이너스 at 세제곱 마이너스 4at 여기 어디였어?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3차 함수 문제가 극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안 푸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풀면은 1시간 동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이 역문제에 바로 걸려가지고 여기 한 문제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데 하면서 못 풀게 돼요. 자, 여기는 여러분 공통점을 봐줘야 돼요. 잘 봐. 공통점이 안 보인다. 여기 마이너스 4t 아니야? 이제 다 버렸냐? 공통점이 뭐야? 이 항이 4개잖아. 근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A로 풀어줄 수 있는 거야. 여기 뒤에는 A가 없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극대극소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차 함수의 극대극소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너무 길어져요. 근데 냉정함을 잃지 않고 보면은 여기에도 1-t가 있고 여기에도 1-t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지금 at 1 플러스 t 1-t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4로 묶어주면 1-t가 이렇게 남게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1-t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인데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t는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그럼 1-t는 0부터 2니까 1-t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1-t를 지워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2차 함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문제가 되면서 가볍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3차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고달프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문제 출제에 그 약간 이 25번은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뭐죠? 평면 벡터 그쪽 부분에서 지금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자주 만들어 보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문제가 25번으로 나왔습니다. 25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번에 A는 어떤 점의 좌표냐면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2 사인 세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2를 가려볼게요. 그럼 2를 가리면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예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나타내면 반지름이 2인 원위의 점의 좌표를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지금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근데 여기에서 x에 2를 더했고 y에 2를 더했으니까 원점에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그걸 그려보면 자 그려볼게요. x의 좌표가 2이고 y의 좌표가 2일 때 그때 여기 2,2가 원의 중심이 되면서 반지름이 2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시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여기가 되고 3분의 파이는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점의 좌표가 되냐면 지금 3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사인과 계산하면 2, 1, 루트 3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의 점의 좌표가 3,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의 점의 좌표가 3,2 플러스 루트 3이 되면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 점 원위의 점 중에 여기의 점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선으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2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2,2가 원의 중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똑같이
자, 그리게 되고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니까 똑같이 3분의 2파이를 그리면 여기랑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지금 여기에 원위의 점들의 좌표가 지금 여러분 B의 좌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되냐면 B가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 Y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서 A좌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그러면은 A좌표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되면서 Y좌표는 똑같이 2 이거면 여기를 말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럼 문제에서 A의 집합을 나타내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B의 집합을 나타내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C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여기가 되면서 여러분 그 플레이스테이션 PSP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을 말하는 게 지금 집합 X라고 하고, 집합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2. 자,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리기 싫겠지만 Y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X제곱.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지는 이따 보여야지.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지금 베타가 됩니다. 근데 이 넓이 못 구하시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여기 활골이죠, 이거. 여러분 그 활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활골의 넓이가 나오고, 이 활골의 넓이, 이 활골의 넓이, 양쪽 그다음에 직사각형까지 합하게 되면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공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이제 편안하게 풀리게 됩니다. 대신에 요거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정리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A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콤마 B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거는 지금 뭘 뜻하냐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위의 점의 좌표를 뜻하고, 여기서 세타의 범위를 나타내면 그 원의 일부분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야.